안녕하세요. 주집의 줄리입니다. 네, 오늘도 우리가 엄마로서 아이를 더 잘 키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요즘 일부 학원에서 그 서울대 의대 준비반이라는 것을 이제 개설하고 또 학생들을 모집하는 그런 학원이 있다는 얘기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. 근데 그 대상 연령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는 학원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에 듣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. 아마 그게 1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이렇게 차츰 흐를수록 그 서울대 의대를 합격하기 위해서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그 장기적인 로드맵을 설명해주고 또 아이들에게 그 학습적인 푸시를 어느 정도, 얼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해주는 교육 전문가들이 좀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좀 안 좋더라고요. 물론 저희 아이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뭐 배가 아파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아직 겨우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아이들에게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자기 나이에 소화하기도 힘든 그 학습 난이도와 공부량을 엄마나 학원 선생님들이 또 막 시키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큰 저항도 하지 않고 또 시킨 대로 막 그 하려는 그 애쓰는 모습들을 좀 생각하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또 교육자로서 너무 그 짠하고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. 저는 우선 이런 세태를 보면서 서울대 의대 준비반을 이렇게 개설하는 그런 학원에도 문제가 있지만 결국 어쨌든 간에 그런 마케팅에 동요되고 또 그런 수업에 돈을 쓰는 엄마들이 결국 이런 잘못된 교육 문화에 동참도 하고 힘을 실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물론 자녀를 키우시는 그 전체 학부모님들 중에서 초등 자녀를 그렇게 서울대 의대 준비반이라는 그런 특정 수업을 듣게 하시는 분은 매우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부모로서 같이 생각해 볼 것이 꼭 서울대 의대 준비반은 아니어도 우리 주위에는 아이 스케줄을 봤을 때 학교 학원만으로도 이미 꽉 찬 그런 상태인 집들이 사실상 많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학습적으로 아이들에게 강요하면서 키우는 이 세태를 내 아이에게 정말 맞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진지한 고민 없이 그냥 주위에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유로 휩쓸려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저와 이야기를 좀 나누시면서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 자녀 교육 관련 영상을 하나 보면서 굉장히 공감도 되고 제가 평소에 많은 분들께 이야기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도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. 교집합 스튜디오라는 그 교육 채널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거기에 그 주단 선생님께서 다른 채널에 게스트로 출연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영상이 있었어요. 그 내용이 이제 이 주단 선생님의 긴 그 교육 경력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어렸을 때 굉장히 똑똑하고 잠재력도 많은 아이였는데 막상 초등 고학년 이후부터 학습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릴 때는 크게 두각을 보이지 않다가 좀 늦게 그 고학년 이후로 포텐이 터지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각각의 경우를 본인이 경험한 학생의 사례로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. 먼저 어릴 때 똑똑하고 누가 봐도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는데 고학년 이후부터 무너지는 사례 중에 이런 학생이 있었대요. 그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주단 선생님이 직접 가르쳤던 아이였는데 뭐 이미 처음 왔을 때부터 수학 선행도 꽤 되어 있었고 또 다니던 학교에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던 학생이었고 또 수업 태도나 이런 자질들이 참 훌륭한 학생이어서 이제 인상적인 학생으로 이제 기억에 남아있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얼마간 가르치다가 뭐 각자의 사정으로 이제 수업은 중단된 그런 상태였는데 그 아이가 이제 6학년 됐던 어느 날 이 학생의 어머니가 다시 연락을 해오셨다고 해요.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아이가 사춘기 되고 또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막 공부를 다 이렇게 손에서 놓은 상태라고. 그래서 다시 한번 봐주실 수 있냐고 이런 연락이 왔대요. 근데 이제 그때 선생님 입장에서는 수업을 더 봐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업은 더 해줄 수 없었지만
굉장히 아꼈던 학생이어서 아이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공부에 그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셨대요. 그 아이를. 근데 아이를 이렇게 오랜만에 봤더니 뭔가 느낌이 딱 이렇게 달라져 있더라는 거죠.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도 정말 손에서 놓고 있었고, 그래서 아이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엄마가 이 아이에게 공부를 더 빡세게 너무 무리하게 시켰던 것이 결국 이제 문제가 되어 있더래요.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그동안 해온 것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더 달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에게 이제 공부 푸시를 했던 거고, 그런데 이제 그때가 아이 입장에서는 5학년, 6학년 이때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이제 번아웃 상태가 온 그런 상태였대요.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좀 주의를 하실 것이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공부를 시킬 때 고분고분 말도 잘 듣고 또 잘 따라오면 그걸 보고 우리 애는 스스로는 안 해도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스타일이에요.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아이가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이가 엄마에게 막 반항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좀 어리고 또 기질적으로 순종적인 아이들은 본인은 좀 싫더라도 또 어른들이 시키면 시킨 대로 잘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그걸 막 즐겁게 즐겨서 한다고 볼 수는 없는 문제라는 거죠. 그런데 아이가 5학년, 6학년만 돼도 학년이 다르거든요. 근데 이때 이전보다 더 빡세게 엄마가 공부를 시키니까 이 학생의 경우도 이제 그동안 눌려 있었던 그런 화나 스트레스가 이제 폭발이 돼서 이제 엄마랑도 이제는 매일 싸우고 반항 심리로 공부를 아예 손에서 놓은 케이스였다 하더라고요. 근데 저도 이 비슷한 저의 경험을 예전 제 영상에서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학생의 사례를 듣다 보니까 제가 저희 아이 6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아이와 공부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공부에 대한 간섭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었던 저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서 아, 그때 내가 한 선택이 참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.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 나이 중에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 때는 없지만 공부 측면에서 봤을 때 초등학교 5학년, 6학년 이때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. 공부를 더 빡세게 시켜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길게 봤을 때 이제 진짜 중요한 공부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서울대 의대 준비반에 공부를 시킨다면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, 6학년 됐을 때 아이와 부모와의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다는 부모 마음에 공부에 대한 욕심이 더 앞서지 않을까요? 주단 선생님의 경험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,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 좀 두각이 없는 듯 하다가 늦게 포텐이 터지는 그런 경우 중에는 또 이런 학생이 있었대요. 아이가 중1 때 이 아이 부모님이 주단 선생님을 처음 찾아와서 이제 아이가 곧 중2가 되니까 이제는 좀 공부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해서 공부 방법이나 뭐 이런저런 상담을 하러 오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대요. 근데 그 전까지는 아이에게 뭐 공부라는 것을 딱히 시킨 것이 없었고 뭐 기껏해야 그 주요 과목 문제집 뭐 한 권 정도나 아니면 교과서를 풀게 한다든지 이제 그 정도 관리를 해오신 상태였다고 해요. 그렇게 비교적 늦게 이제 공부에 대해서 찾아온 이유를 이제 물었더니 부모님 자체가 뭐 공부를 막 이렇게 시키려는 성향이 아니기도 하셨고 그동안 이렇게 봤을 때 아이가 딱히 공부해서 뭐 문제가 되진 않았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래요. 그래서 오히려 뭐 공부를 안 시킨 것 치고는 애가 똘똘하다, 뭐 학원도 안 보낸다면서 그럼 집에서 공부를 도대체 얼마나 시키냐,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받기도 하셨다고.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건데 싶어서 이 주단 선생님이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물어보니까 사실 그동안 독서만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.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역시 채규가라고 제가 이렇게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었거든요. 제가 이렇게 지난 영상들에서 늘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바로 이거잖아요. 아이 유아기에서 이 초등 시절에는 일단 아이 독서에 집중하시라고 정말 채규가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하자고 제가 늘 그런 목소리를 내는 입장이었는데 또 하나의 이런 검증 사례를 얻게 되는데 제가 신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모님께서 아이 독서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그 영상을 여기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
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의 핵심이자 결론은 아이가 초등학교 때 서울대 의대 준비반 이런 거 알아보고 막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레벨 테스트도 따로 준비하고 이럴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책을 매일 루틴처럼 아니면 그냥 당연한 습관처럼 읽게 할 수 있을지 내 아이를 더 파악하고 이렇게 관찰하시면서 책을 즐겁게 읽는 아이로 키우시는 거 여기에 정말 집중을 하시고 그것이 좀 쉽고 수월하게 되기 위해서는 아이가 유아기 때부터 일찌감치 책육아를 하실수록 아이 초등 때는 엄마가 더 편하고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신다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들이 막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는 것에 마음적으로 흔들려서 내 아이도 같이 학원에 막 많이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최소한만 하시면서 학교 숙제나 기본적인 공부 습관 그 정도만 좀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고 초등학교 5, 6학년 때는 무엇보다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시고 그 시기 때 공부를 너무 무리하게 해서 아이가 결국 이렇게 막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러워 할 정도는 시키지 마시라는 거 그렇게 하셨을 때는 결국 아이와 부모의 관계도 망치고 또 그동안 해온 그나마의 공부마저 다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 영상이 자녀를 키우시면서 큰 방향에서 또 고민이 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바이!